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조금만 더 시간 내서 그 옆에 있는 댓글 창에다가 응원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2024년도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인 반도체와 AI 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리포트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며 하반기에 국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확대에 의해서 엄청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을 진행을 했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지 역량을 모두 보유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면서 솔루션 턴키 서비스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시장 공략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일에 삼성 파운드리 포럼과 세이프 포럼 2024를 열고 AI 반도체에 적합한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GAA 공정과 2.5D 패키징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단 공정 서비스 강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고성능에 대한 내용들, 저전력에 대한 내용들은 AI나 HBM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술을,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통합 제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오직 삼성전자만이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반기에도 반도체를 필두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강세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실적에 대한 잠정 실적을 공개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삼성전자의 모든 실적을 볼 게 아니라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실적이 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가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챙겨갔는데 그 중에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깜짝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부분별로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는데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에서 최대 공시는 당연히 반도체가 주목이 받았고요. 2분기에 DS 부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나 신사업, CXL부터 해가지고 핀부터 해가지고 주변 신사업에 대한 투자도 당연히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확대를 해가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D램이나 낸드 분야겠죠. 2분기에 전체 D램 가격이 13에서 18%, 낸드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에 대한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 2024년도까지도 꾸준하게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 성장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봤는데 일단은 전체 실적 10조 원 중에서 6조 원이 넘는 금액이 DS 부분, 반도체 부분이 맞습니다. 하만이나 영상, 가전, 디스플레이,
모바일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조건 반도체 사업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D램과 낸드가 핵심이었습니다. 파운드리나 LSI 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적자를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도 높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D램과 낸드에 대한 더 큰 성장이 필요한데 현재 3분기, 4분기, 하반기까지도 D램과 낸드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상반기 146조 원대의 매출과 17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하반기 매출이 무려 166조 원으로 10% 이상 늘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영업이익은 30조 원에 육박하는 29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분기의 영업이익은 당연히 DS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DS 부분에서만 무려 1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하반기에는 계절적으로 IT 서버에 대한 교체가 많은 성수기입니다. 즉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실적이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상반기에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만큼 하반기에 얼마나 큰 서프라이즈가 나올지에 대해서 시장의 눈이 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 속에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핵심은 D램과 낸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 5공장이 딱 한 개 라인만 파운드리에 대한 라인으로 깔고 나머지는 모두 다 D램 라인으로 설계가 되고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안 나오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D램 사업보다는 더 그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지금은 실적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파운드리 사업부 중요한 건 맞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작년에 적자폭을 메꾸고 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D램과 낸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이번 평택 5공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단 공정의 미세화에 대한 난이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에 근접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술 발전보다는 설비 증설을 통한 공급 능력 확대를 통해서 실적을 늘리겠다라는 예측입니다. 생산 캐파가 확대되면 당연히 D램 부분에 대한 수익성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적은 물량을 만들 때보다 많은 물량을 만들 때 당연히 규모의 캐파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해지고 현재 D램에 대한 낸드에 대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익률이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현재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D램도 중요하고 낸드도 중요한데 범용 반도체 그냥 다 좋은 거냐? 아닙니다. 앞으로 D램과 낸드도 하나의 기술에서 한 번 더 레벨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레벨업의 핵심 기술은 바로 적층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미세화는 이미 한계에 봉착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즉 투자금 대비해서 미세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미세화시키는 게 아니라 적층을 통해서 성능을 올리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요. 그에 따른 내용들이 HBM뿐만 아니라 낸드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바일 반도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 미세화에 대한 한계에 온 만큼 반도체에 대한 적층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3D D램을 16단까지 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 업체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8단 수준인데 3D D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단도 아니고 그 2배 차인 16단을 준비하고 있으며 만약에 시제품 생산에 성공하게 되면은 마이크론과의 격차가 2배 수준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한 번 더의 성장을 주목해 볼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 D램과 구조했을 때 적층하게 되면은 비교했을 때 셀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전류에 대한 간섭 현상이 적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시제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확실히 아직 양산 단계까지 넘어가는 건 아니고 이게 가능한지 시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제품을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전체적인 반도체들이 전부 다 적층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모바일 D램에 대한 내용들도 적층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HBM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용으로 쓰이는 LPDDR D램 분야에서도 적층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LPDDR 뭐예요? 저전력 반도체죠. 즉 모바일에 들어가는 메모리 D램인데, 삼성전자가 LPDDR D램을 4층으로 적층하는 VCS D램을 2025년도 1분기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SK하이닉스도 5월에 반도체 패키징 기술 학회에서 삼성전자의 VCS D램과 유사한 형태의 VFO D램 컨셉트를 공개합니다. 즉 삼성전자만 앞으로의 미래 반도체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앞으로의 반도체 경쟁이 적층 경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D램이 HBM으로 넘어간 단계에서 적층으로 인한 성능을 레벨업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이러한 미세화와 적층에 대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기기가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존 모바일 D램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반도체들이 미세화나 혹은 적층 경쟁에 대해서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만 봤을 때도 적층 경쟁에 대한 중요성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수가 있는데, 특히나 낸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위로 쌓았었죠. 그 정도가 현재 엄청나게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 프레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장 용량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셀을 수직으로 쌓는 적층 기술을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 폭증으로 기업용 고용량 낸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적층 기술을 더 빨리 개발해서 더 빨리 더 많이 판매를 해야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290단을 적용한 낸드 양산을 시작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양산을 목표로 321단에 대한 낸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000단까지 우리가 먼저 가겠다라고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해 가고 있겠죠.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에 대한 기술들 굉장히 많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고 그 근간 자체가 적층에 대한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성능을 끌어올리는 핵심 기술이 미세화와 적층 경쟁이 되는데, 그 속에서 미세화는 이미 한계에 봉착한 만큼 앞으로 적층 경쟁까지 같이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혜받을 수밖에 없는 이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기업은 바로 KNJ입니다. 얘네는 반도체 웨이퍼의 에칭 공정용 소모품인 SiC 포커스링을 생산 및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이 SI 포커스링이 플라즈마 밀도를 균일하고 정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에칭 공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화가 되고 적층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소모품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미세화와 적층의 선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다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KNJ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과 낸드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만큼 해당 기업 여러분들께서 꼭 투자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로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2024년도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인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입니다. 제가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가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누르셔서 다운로드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텐데, 로그인, 회원 가입, 그리고 이용 약관 동의한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최소한의 몇 가지 정보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일단 이메일은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때 아이디가 필요한데 그 아이디가 해당 이메일이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은 실제 이메일에 대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써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가입하기가 끝이 납니다. 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와 같이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 해당 컨텐츠들 전부 다 이용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로그인까지 끝내셨으면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자료집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하단부에 김용민의 극비 자료집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여러분들께서 클릭하게 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고요. 나는 해당 자료집 혼자서 보고 싶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크롤을 하단부로 쭉 내리시면은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콘텐츠인 만큼 해당 콘텐츠 꼭 여러분들 투자에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콘텐츠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급등 추천주가 있습니다. 해당 추천주는 말 그대로 단기간에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종목뿐만 아니라 투자 전략을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매매에 대한 핵심 포인트, 그 다음에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옆에 장전 급등 뉴스가 있죠. 매일매일 시장에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수혜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자료집을 컨텐츠들을 이용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급등주 분석이라고 있는데 매일 시장에서 급등주들 나옵니다. 그 급등주들이 도대체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급등주 분석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콘텐츠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콘텐츠인 만큼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콘텐츠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